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묘월 을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묘월달의 을축일과 을미일의 운명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의 을목이 금을 보게 되면은 금극목을 하죠. 이 금극목은 묘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금을 무시합니다. 관을 무시한다는 거죠. 금이 목을 극하는데 어떻게 금을 무시하고 관을 무시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묘월은 금이 가장 약할 때이고 목이 왕할 때이기 때문에 금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묘월에 금을 쓰는 부분은 무시적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을 보면 합을 하게 되죠. 을경합이라고. 을경합을 하게 됩니다. 합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본인 중심에서. 그래서 이 관을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도 떳떳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관을 무서워해서 관의 원칙대로 한다면 어림없는 부분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묘월이기 때문에 목이 왕한 계절이라 실질적으로 금이 주도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금이 주도하려면 금이 왕해져야 합니다. 금이 왕해지면 최소한 금 기준의 규칙이 있어서 자의적 해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묘월의 을목이 금이 왕해져서 규칙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미 목에 대한 위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이 왕하면은 무조건 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을 쓴다 하는 것은 돌아가서 화를 먼저 보고, 금의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금이 왕해지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경금과 신금의 관계는 묘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근 자체를 무시하는데, 오히려 신금 같은 것은 근접적으로 목을 극하려고 합니다. 금에는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근데 신금은 목을 갖다가 가까이서 근접적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경금은 크게 울타리 져서 멀리서 금극목을 하는데, 신금은 근접해서 금극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목한테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죠. 가까이서 나를 갖다가 간섭을 하니까, 극하니까. 더 큰 문제는 또 신금은 또 병화를 합거하죠. 병화를. 을목이 좋아하는 것은 병화인데 신금이 또 병화를 합거하지 않습니까? 병화가 있으면 살을 제거하려는 입장으로 쓰여지나, 을목이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을목 중심에서 병화가 병신합을 하게 되면은 병신합된 것에 목생화가 되니 당연히 변질된 목생화가 된다 이거죠. 병신합 한 상태에서 목생화를 하니까 이게 변질되죠, 병화가. 그래서 목생화가 변질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 목생화가 달라지게 되죠. 합된 상태로 목생화가 되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금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간접적이든지 금을 써야 하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목생화를 중심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토를 쓰는 겁니다. 토생금이 되는 것, 토는 을목이 목적하는 것, 목적하는 것의 결과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토생금이라는 조건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을 직접 쓰지 말고 금이 있다고 할 때는 토가 연결되어 있는지 화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해야 할 것은 수입니다. 수가
염려해야 할 것이죠. 금이 가까이 있고 왕할 때 수가 개입되는 것은 오히려 묘의 을목에 있어서는 뒤에 매이게 되는 것, 목을 발현해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금은 을목은 수를 싫어하는데 금생수 해갖고 수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에 매인다 이거죠. 병화가 있고 묘에 임수가 작용하게 되면은 임수를 지원하는 금으로서 조건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묘의 병화 입장의 수입니다. 여기 병화가 있으면은 여기가 금수가 있다.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만약에 뭐 임신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묘에 이제 임수가 이렇게 작용하는 임수를 지원하는 금으로서 조건은 형성될 수 있죠. 이것은 묘의 병화 입장의 수이다 이거죠. 이것을 뒤집으면 묘의 병화는 임수가 1순위이다 이거죠. 임수가 1순위라고 하는 것은 묘목이라는 인성이 화를 향해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할 일이 무엇냐, 결국은 관이라는 것입니다. 관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상생을 하는데 임수가 약하면은 할 일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임수를 지원하는 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묘의 을목일 때는 상관을 쓰면은 묘의 을목일 때 상관을 쓰면은 상관이 폐인을 한 거죠. 임수가 강해지지 않은 조건에서 임수를 끌어들이면 배워서 쓴다는 것이죠. 상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천간의 관계로 본다면 병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죠. 이럴 때 임수가 수에 근하는 것보다는 금의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임수가 이렇게 수에 근하는 것보다는 수에 이렇게 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금이 금생수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수를 보면은 임수 개수가 연결이 되는데 수에는 임수 개수가 있죠. 임수 개수가 연결이 되는데 묘의 임수 개수를 쓸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가 왕해지면 안 되니까. 특히 임수는 굉장히 꺼립니다. 묘나 을목은 임수가 부담스럽습니다. 임수와 을목 관계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 입장, 대상이 쓰는 입장에서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임수는 자연적 조건입니다. 을목이 임수를 쓰려면 가공을 해야죠. 시간이 걸립니다. 끌어내는데 임수의 수생목은 끌어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을목은 임수를 바로 쓰려 하지만 그래서 을목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자신이 목적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더디다 이거죠. 오래 걸린다. 뜻대로 안 된다. 임수한테 매여 있어서 그래서 을목이 갖고 있는 속도, 날카로운 결관시 능력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임수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저수지 내가 을목이 가물어서 이 임수를 필요하다 그런다면 저수지에 가서 끌어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임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게으른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임수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목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끌어낸다 이거죠.
필요한 만큼만 배운다, 익힌다, 형성한다. 병화가 없으면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토가 있으면은 목국토 하기 위해서 배운다. 목국토에 필요한 만큼만 자격을 만든다. 그러면 수생목이 다릅니다. 화토가 없을 때는 수생목에 절실함이 없습니다. 수에 매여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화토가 있으면은 이걸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만큼만 수생목한다 이거죠. 효과적으로 빠르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쓴다 이거죠. 당연히 수가 왕하면은 무토가 더 중요합니다. 토수까지 개입되어 있어서 그러면 을목을 보호해주는 을목의 영역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묘월의 을목은 임수가 있어도 임수를 설하려 합니다. 금기가 왕해서. 그런데 본인의 목적이 형성되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그래서 화토가 있어야만이 임수의 쓰임이 생기게 됩니다. 계수로 연결되면 빠릅니다. 바로 필요한 것에 접점이 형성됩니다. 을목한테 부담이 없다. 바로 쓰여진다. 바로 화토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계수를 쓰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생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수를 써서 빠른 머리 회전, 빠른 자격 완성, 필요한 만큼 빨리 회전한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병화로 드러낸다. 토로 드러내고 보여준다. 그래서 계수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은 묘월이 아니어도 을목한테는 계수가 더 효과적입니다. 임수를 쓸 때는 토를 근거로 하는 을목이 되어야 임수를 쓰는데 안정적입니다. 묘월 을축일 경우에는 어떠냐. 이 축토를 축토라고 하는 것을 목국토해서 다룹니다. 재를 지지에 두고 있어서 이런 구조는 화가 출현돼야 됩니다. 특히 병화가 출현돼야 되겠죠. 축토라고 하는 습하고 차가운 기운까지 갖고 있는 축토인데 저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화가 출현해야 합니다. 습토니까 수가 개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안정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화가 발현되면은 재를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화의 조건이 시간을 조절하는 용도이다 이거죠. 묘월의 을축일주는 저 축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걸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가시적인 재로 만드는 것은 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가 잘 발현되어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화가 없어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데 효과적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것이 쓰임에 대한 부분, 재로서의 소유성으로 볼 때 조건들, 재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화가 없으면은. 그런데 화가 있으면 그것을 바꿉니다. 그것의 속도를 만들어내고 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서 실질적 가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을목한테 미토와 축토를 구분해 보면 축토는 축토에 심어있는 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계절을 지나야 합니다.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맞이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3계절을 지나는 것이죠. 여러 계절을 지나야 된다는 것은 시간이 경과해야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축에 심어진 작물이라 생각하면은 새벽 축시에 일을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이 축시에 시작했다는 것이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일이 많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매러 간 것입니다. 내 밭이 손바닥만 하면 점심 먹고 잠깐 나가서 일 마치고 올 수 있는데 밭이 손바닥만 하지만 자갈밭이면 일하고 일해도 자갈만 나오면 새벽같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세찬 먹고 나가서 또 하고 저녁 다 돼도 일이 안 끝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토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그렇게 하면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듭니다. 이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버려진 땅, 축토가 다 버려진 땅은 아니지만 물상적 관점으로 보면 폐기된 땅, 오래된 것, 이러한 형태가 축토입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미토에 있으면 지금 심으면 바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새참에 나간 것입니다. 새참 먹고 나가서 잠깐 정리하고 다 익은 옥수수를 따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미토에 있는 을목은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리는 놈이 많죠. 여기는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축토는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내 것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미토는 한눈만 팔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도 미토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토에 있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면 묘월 을미일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묘미로 목국을 이루고 있죠. 자기 자리가 따뜻하고 자기가 착근할 수 있는 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묘미로 되어 있으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죠. 편안하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을축은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적극적이죠. 부지런하죠. 전투적입니다.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을미일은 편안하니까 자기 걸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우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우가 되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것이 양날의 칼이죠. 편안하긴 편안하지만 편안한 기준에서 보면 좋은 거지만 반대로 게을러지게 되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금방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조우가 되어 있으면 편안해서 게을러 보입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면 누가 채워줄 것 같습니다. 조우가 잘 된 명들은 그런데 조우가 안 된 명들은 을축같이 자기 자리가 불편한 명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죠. 묘월 을미일은 당연히 병화의 개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병화의 개수가 따라와야 되죠. 병화는 목의 목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목국도 하는데 병화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개수는 속도 조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개수로 배워서 병화로 쓴다 이거죠. 그러면 묘월의 을미일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병화와 개수가 떨어져만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